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주식 투자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이 50년 넘게 연평균 20%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기법이 아니라 부의 본질을 꿰뚫는 철학이자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차트를 보며 단타 매매에만 집중하거나 유명한 종목만 쫓아다니는 동안 진정으로 성공한 투자자들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 우위를 찾아내고 그 우위가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 장벽을 분석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적 해자란 중세시대 성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물로 가득 찬 참호처럼 기업을 경쟁자들로부터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자가 깊고 넓을수록 경쟁사들이 그 기업의 시장을 침범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버핏이 평생에 걸쳐 발견한 경제적 해자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파워입니다. 코카콜라가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찾는 브랜드의 힘은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형성합니다. 소비자들이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자 하는 브랜드를 가진 기업은 가격 결정권을 가지게 되고 이는 곧 높은 수익률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사용자가 추가될 때마다 기존 사용자들이 얻는 가치가 증가하고 이는 경쟁자들이 따라잡기 극히 어려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전환 비용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이 너무 크면 고객들은 웬만해서는 다른 업체로 이동하지 않게 됩니다. 오라클 같은 데이터베이스 회사나 SAP 같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객 유지율이 매우 높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용 우위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사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월마트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엄청난 구매력을 바탕으로 공급업체들로부터 최저가로 상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입 장벽입니다. 정부의 규제나 라이선스, 특허 등으로 인해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산업의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항이나 유료 도로 운영회사, 제약회사 등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들을 찾아내는 것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시장에서 아무나 쉽게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해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경제적 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버핏이 투자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1988년에 코카콜라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던 가격에 샀습니다. 하지만 코카콜라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전 세계적인 유통망이라는 경제적 해자를 정확히 파악했고 그 결과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배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핏이 기술주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애플의 진정한 가치를 브랜드 파워와 생태계 구축에서 찾았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안드로이드로 바꾸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우위 때문이 아니라 애플이 구축한 생태계에서 벗어나는 데 드는 전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러한 관점으로 주식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경쟁 우위가 무엇인지, 그 우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질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출 성장률을 확인해 보세요. 진정한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은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일시적인 급성장보다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세요.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업계 평균보다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거나 최소한 유지되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 창출 능력입니다. 영업활동으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 현금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거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은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 없이도 꾸준히 현금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채 수준입니다.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높은 부채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채 비율이 낮고 이자 보상 배율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입니다.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의 경영진은 여유,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분별한 인수합병보다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경영진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버핏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사는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업의 일부 소유주가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투표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라는 버핏의 말처럼 좋은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결국 주가에 반영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장의 감정에 따라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좋은 기업을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경제적 혜자 투자법의 핵심은 인내심입니다. 좋은 기업을 찾았다면 그 기업이 가진 경쟁 우위가 더욱 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이를 통해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했던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 과정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감정입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휩싸여 좋은 주식을 싸게 팔고 시장이 과열될 때 탐욕에 빠져 비싼 주식을 사는 것은 투자자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에 투자할 때는 이러한 감정적 요인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절대 한 번에 모든 돈을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여러 개의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사용하는 비밀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경제적 혜자 투자법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찾아내고 그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는 철학입니다.
그럼 이제 버핏의 가장 상징적인 투자 사례인 코카콜라를 통해 실제 투자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88년 버핏이 코카콜라에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의 결정을 의심했습니다. 당시 코카콜라의 주가 수익 비율은 15배가 넘었고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었으며 경쟁사들의 공격도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카콜라라는 브랜드가 가진 진정한 힘과 그것이 만들어낸 경제적 혜자의 깊이를 정확히 파악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찾는 음료, 그리고 그 맛을 대체할 수 없는 독점적 지위, 이것이 바로 코카콜라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버핏은 코카콜라에 투자하기 전에 수년간 이 회사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무제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코카콜라를 소비하는지, 경쟁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였습니다. 맛있는 음료를 만드는 기술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브랜드 이미지는 돈으로도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행복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한 것은 전 세계적인 유통망이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세계 20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었고 각 지역별로 강력한 유통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통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는 자산이었으며 새로운 경쟁사가 진입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원가 우위였습니다. 코카콜라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재료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조달할 수 있었고 마케팅 비용도 매출 대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쟁사들이 가격으로 승부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번째는 반복 구매의 특성이었습니다. 코카콜라는 한번 구매하면 끝나는 제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구매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매출을 보장해 주었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버핏이 코카콜라에 투자한 방식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약 6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지분을 늘려갔습니다. 한 번에 대량으로 매수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한 것입니다. 이는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투자 초기에 버핏은 주변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코카콜라는 이미 충분히 성숙한 기업이었고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펩시콜라와의 경쟁도 치열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산음료 시장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핏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려갔고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을 통해 매출과 이익을 꾸준히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의 성장은 눈부셨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산층이 늘어나고 이들이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게 되면서 코카콜라의 매출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카콜라의 경제적 혜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는 점입니다. 브랜드 파워는 더욱 강해졌고 유통망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규모의 경제 효과도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경쟁사들이 코카콜라를 따라잡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음을 의미했습니다. 버핏이 코카콜라 투자를 통해 보여준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장기 투자의 힘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코카콜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수십 배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려 중간에 매도했다면
이런 놀라운 수익률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버핏은 여러 번의 시장 위기를 겪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의 경기 침체,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붕괴, 2008년의 금융위기 등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코카콜라 주가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이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했고 오히려 이를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버핏의 코카콜라 투자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버핏은 코카콜라의 사업 모델을 완벽히 이해했고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보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둘째, 경쟁 우위가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 유통망, 규모의 경제 등은 모두 구조적인 경쟁 우위였습니다. 이런 우위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버핏이 코카콜라에 투자한 1980년대 후반은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코카콜라가 전 세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했고 이것이 장기적인 수익률 창출의 핵심 요인이 될 것임을 예견했습니다. 넷째,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코카콜라의 경영진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배당을 꾸준히 늘려갔고 자사주 매입도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는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했고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적정 가격에 매수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좋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버핏은 코카콜라의 내재 가치를 정확히 계산했고 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코카콜라 투자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배당의 힘입니다. 코카콜라는 50년 넘게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입니다. 버핏이 받는 연간 배당금은 그의 초기 투자 원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는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복리의 마법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코카콜라 같은 기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들을 찾아보세요. 소비자들이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자 하는 브랜드, 그리고 그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이 좋은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복 구매 특성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찾아보세요. 한 번 구매하면 끝나는 제품보다는 지속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이나 정기적으로 이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보세요. 현재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업하고 있지만 그 사업 모델이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규제나 진입 장벽이 있는 산업의 기업들을 살펴보세요. 새로운 경쟁자가 쉽게 진입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산업의 선두, 기업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의 트랙 리코어를 확인해 보세요. 오랜 기간 동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온 경영진, 그리고 자본 배분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경영진이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핏의 코카콜라 투자는 단순히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을 넘어서 그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해자 투자법의 핵심이며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투자 철학입니다. 시작은 지금입니다. 여러분만의 코카콜라를 찾아 장기적인 부를 축적해보세요. 워렌 버핏의 오른팔이자 투자계의 전설 찰리 멍거가
평생에 걸쳐 완성한 투자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세계 최고의 투자 회사로 만든 핵심 인물로 그의 투자 원칙을 따른 수많은 투자자들이 놀라운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멍거는 복잡한 투자 기법보다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부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멍거의 투자 철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버스 사고법입니다. 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실패하는 방법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수익에 눈이 멀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반면 멍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실한 기업에만 투자했습니다. 멍거가 강조한 또 다른 핵심 원칙은 능력의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에만 투자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복잡한 기술 기업이나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확실히 알고 있는 분야에서만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주식이 좋다고 하면 덩달아 따라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적 말이죠. 바로 이런 실수를 피하기 위해 멍거는 철저한 분석과 인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단 몇 번의 훌륭한 투자 기회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거래하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죠. 멍거의 투자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바로 다학제적 사고입니다. 경제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수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투자에 적용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심리적 편향과 실수를 깊이 연구하여 이를 투자에 활용했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패턴을 파악하고 자신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가치 투자의 핵심은 시장이 일시적으로 저평가한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멍거는 이를 위해 기업의 재무제표를 철저히 분석하고 경영진의 능력과 도덕성을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브랜드 가치, 시장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죠. 이런 접근법을 통해 코카콜라, 질레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우량 기업들을 적절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멍거가 자주 언급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해자입니다. 해자란 성을 둘러싼 물길처럼 경쟁사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말합니다. 강력한 브랜드, 독점적인 기술,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등이 해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해자를 가진 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인내심은 멍거 투자법의 핵심 덕목입니다. 그는 좋은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서 영원히 보유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주식 가격이 오르면 팔고 싶고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만 멍거는 이런 감정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멍거의 투자 성공에는 지속적인 학습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업 경영, 경제사, 심리학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투자 통찰력을 키웠죠. 이런 노력을 통해 시장의 변화를 앞서 읽고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멍거의 투자법을 적용해보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잘 아는 산업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회사들이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도
그 우위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세요. 재무제표를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인하고 경영진의 능력과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자할 때는 분산보다는 집중을 선택하세요. 먼 거는 너무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확실한 몇 개의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는 충분한 분석과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각 투자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먼거의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팔 때 용기 있게 사고 모두가 탐욕에 빠져 있을 때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이는 감정을 통제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먼거는 또한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완벽한 투자자는 없으며 실수는 피할 수 없지만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투자 결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며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복리의 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도 먼거 투자법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과 인내심이 필요하죠. 단기적인 수익에 급급하지 않고 꾸준히 좋은 기업에 투자하여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거는 또한 기업의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의 괴리를 찾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때로 비효율적이며 좋은 기업도 일시적으로 저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포착하여 투자하는 것이 초과 수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관리도 먼거 투자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되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부채 비율, 현금 흐름, 사업의 안정성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거나 불안정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투자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먼거의 투자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내심, 지속적인 학습, 감정 통제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도 먼거의 투자 원칙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서 장기간 보유하는 것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는 본질에 집중하는 먼거의 접근법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먼거가 강조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응원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철학적인 접근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가져다 줍니다. 단순히 주가 상승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투자에 임한다면 더욱 의미 있고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먼거의 투자 철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코스트코 투자 사례는 먼거의 모든 투자 원칙이 집약된 완벽한 예시입니다. 이 사례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은 먼거의 투자법을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먼거가 가장 사랑했던 투자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코스트코를 단순한 할인마트가 아닌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으로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소매업체들이 상품에 높은 마진을 붙여 수익을 내는 반면 코스트코는 연회비 수익 모델을 통해 고객에게는 더 저렴한 가격을,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윈윈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멍거가 코스트코에 주목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고객 충성도였습니다. 코스트코의 회원 갱신율은 무려 90%가 넘습니다. 이는 고객들이 코스트코의 가치를 인정하고 계속 이용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소매업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충성도죠. 이런 높은 충성도는 코스트코만의 독특한 혜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코스트코에 가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해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연회비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용해보면 절약되는 돈이 연회비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용량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품질도 보장되니까요. 한번 회원이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멍거가 말한 혜자의 힘입니다. 코스트코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고객과의 이익 일치 구조입니다. 코스트코는 상품에서 높은 마진을 취하지 않고 거의 원가에 가깝게 판매합니다. 대신 연회비를 통해 수익을 얻죠. 이는 고객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업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고객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멍거는 이런 구조를 가진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객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업도 성장하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코스트코의 성장 과정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코스트코의 또 다른 강점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매장 규모가 크고 회원 수가 많기 때문에 제조업체들과 협상할 때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대량 구매를 통해 더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경쟁 우위는 더욱 강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멍거가 주목한 또 다른 포인트는 코스트코의 경영진이었습니다. 창업자인 짐 시네갈과 그의 후계자들은 모두 고객 우선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고객 만족을 우선시하는 경영 방침을 고수했죠. 이는 멍거가 투자할 때 항상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라도 경영진이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한다면 장기적인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코스트코의 직원 대우도 멍거가 높이 평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소매업체에 비해 높은 임금과 좋은 복지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는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고객 만족도와 매출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직원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 결국 더 큰 성공을 거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코스트코에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멍거의 안목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코스트코에 투자한 사람들은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더욱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죠.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멍거의 투자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결과입니다. 코스트코 투자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표면적인 수치만 보지 말고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코스트코를 단순한 할인마트로 보고 낮은 마진율을 문제로 여겼지만 멍거는 그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연회비 모델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고객 충성도, 규모의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다른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기업도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깊이 있는 분석과 본질적인 이해입니다. 단순히 주가 차트나 재무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핵심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의 시작입니다. 멍거의 코스트코 투자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타이밍입니다. 그는 코스트코의 성장 가능성을 일찍 발견하고 꾸준히 투자를 늘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코스트코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투자를 시작했죠. 이는 멍거가 항상 강조한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 있게 투자하라는 원칙의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코스트코의 국제적 확장 전략도 멍거가 높이 평가한 부분입니다. 미국 내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각 나라의 문화와 소비 패턴에 맞게 적절히 조정했지만 핵심적인 가치 제안은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는 확장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멍거의 투자법을 실제로 적용할 때도 코스트코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가치가 지속 가능한지,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인지 분석해 보세요. 경영진의 철학과 직원 대우, 고객 만족도 등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멍거는 코스트코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애플에 투자할 때도 단순히 아이폰 판매량만 본 것이 아니라 애플의 생태계 전략과 브랜드 충성도, 혁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비아디 투자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비아디의 기술력,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멍거의 투자법이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표면적인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투자하면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멍거의 투자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실패로부터 배우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도 모든 투자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투자에서 교훈을 얻고 다음 투자에 적용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투자할 때도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완벽한 투자는 없지만 실수로부터 배우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멍거의 투자법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기술주 열풍이나 단기적인 트렌드에 휩쓸리지 말고 본질적인 가치를 가진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전기차, 바이오 등 성장 분야에서도 진정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멍거의 투자법은 빠른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확실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 같은 기업을 찾아 장기 투자하는 것이 바로 멍거가 제시한 성공의 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멍거의 투자 철학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